자, 저희가 두어 달 전에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길을 가던 두 남성이 갑자기 조폭 일당에게 납치돼서 10시간 넘게 감금 폭행.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난해 2월 영하 10도 날씨였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파출소로 뛰어들어와서 이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남성은요, 10시간 넘게 둔기로 폭행을 당하고 흉기 위협을 당하면서 이 감금도 있었고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저렇게 맨발로 도망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감금 폭행했던 이 일당의 주범이 있습니다. 이 주범은요, 자신의 회사 직원이 150억 원어치 코인 지갑을 훔쳐서 잠적했다라면서 이 직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직원의 지인들을 협박을 했던 겁니다. 자, 가해자는 분명 저희 회사 직원이 150억 들고 튀었어요.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방송 이후에 가해자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피해 직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회사 돈을 들고 튀었다던 그 가해자의 말 사실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당했답니다. 자, 150억 원을 훔치기는커녕 그 들고 튀었다는 직원도 감금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파괴했죠. 폭행 숫자는 사실 셀 수가 없고요. 짧게는 몇십 번부터 길게는 뭐 하루 종일 그럴 때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제 폭행 기록만도 지금 거의 10에서 20차례 가까운 것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그 협박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컸습니다. 생명에 대한 뭐 위협이라든지 가족 및 이제 직원이나 지인들에 대한 협박 및 실제 폭행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다 일어났어요. 자,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난 시점. IT 업체 대표였습니다. 이 피해자 2021년도에 이제 가해자 주범 김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따르면 이 주범 김 씨가 친구하자 동갑내기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뭐 마스크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그 사업을 계기로 알게 됐는데 친구가 되면서 이때 이제 피해자인 IT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코인으로 가상화폐 같은 걸 돈을 벌었다고 지금 얘기를 좀 하니까 이 김 씨가 피해자한테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맡겨놨다고 하고요. 처음에 수익이 발생해서 9,700만까지 돈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래소가 중지가 되고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3,500만 원을 맡겼는데 이게 거의 한 2.5배로 확 불어나니까 야, 이거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소가 딱 중단이 되면서 이게 스톱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냥 확 돌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래소가 중지가 되면 30%의 수익이 계속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들은 30%를 반드시 지급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30%가 이제 안 되면 하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감금 폭행을 하는데 감금 폭행의 정도가 조금 심한데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리고 주먹과 발로 뭐 수십 번 찼다라는 이야기부터 그 폭행이 짧게는 수십 번, 많게는 하루 종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는 게 뭔가 하면 아내의 가족에게 뭐 위해를 가하겠다, 어떤 특정 뭐 물질을 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지인들에게 이들을 숨겨주지 말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점, 그 점이 자기에게는 가장 좀 심각한 협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딱 30% 고정을 해놓고 무조건 이거에 맞춰서 너는 수익금을 나한테 토해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걸 못하니까 결국 가장 약한 고리 가족을 딱 잡아가지고 염산을 뿌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자, 결국 조폭까지 동원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씨는 급기야는요, 피해자 회사가 있는 건물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여기에서 직원 5명을 고용을 해서 이 직원들을 피해자가 못 도망가게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의 월급도요, 심지어 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이 피해자가 지난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탈출을 감행을 했는데 이 김 씨가 피해자 찾으면 노래방을 차려주겠다라고
있다고 내세워서 이 구치소에서 알결된 조폭들을 동원했습니다. 자, 조폭까지 동원했는데도 찾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저번에 전해드렸던 이놈이 150억을 들고 튀었어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게 되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 피해자가 150억 원을 들고 튀었다고 거의 유언비어를 날포를 했죠. 그리고 노트북하고 그 휴대폰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별 소득이 없으니까는 그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지인 2명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0시간 동안 폭행을 했어요. 근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왔는데 폭행한 사실 없다고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CCTV가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다고 하고 나서는 그 찍혀있던 CCTV를 은닉하게 된 거죠. 증거도 인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유 경찰에서 신고를 하지 왜 그걸 당하고만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 김씨 경찰에 잡혀갈 때마다 보란 듯이 또 나왔어요. 예, 당당하게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난 구속 안 돼. 자, 그때 당시 그 가해자 김 씨의 육성 다시 들어보시죠. 네 손으로 막 처벌 부른 사람이 그거 다 써놓고 막 이제 막 뒤통수 까는 기가 야 잘 들으래. 나는 구속 안 된다. 내 그날 형사를 찾아와가지고 수갑 차고 끌려갔는데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가. 봤지? 내 변호사비만 3억 썼다 이 만이 때문에 내 뒤에 국회의원부터 검사까지 막 연병장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임마 국회의원, 검사, 기자 내 돈 안 먹은 없어. 생각 잘해라. 약간 느그서장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김 씨가 거짓말을 했는 듯한 모습인데요. 물론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법대 출신이고 뭐 경찰도 알고 검찰도 알고 국회의원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잡히면 반드시 풀려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이런 사건도 분명히 존재했죠. 2022년 2월에 조폭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보복해 경찰의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당했는데도 그 이후에 구속 조치도 안 되었다는 그 점도 보이고 방금 우리가 이 직전에 기억나시나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그때도 구속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는 거거든요. 결국 법리적 다툼으로 구속이 안 되었다라고 보이는 거지 이 김 씨의 주장대로 정말 검찰도 알고 경찰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저 말은 제가 봤을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피해자들은 경찰에 분명 신고들 했는데 가긴 갔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지금 뭐 정말 허탈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오늘 검거가 돼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범 김 씨를 포함해서 그 조직폭력배 2명을 검거를 해서 총 16명을 검거했습니다. 물론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원 공공파, 청주 XX파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8명을 구속해가지고 검찰의 그 중간급 및 특수간급 형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피해자는 뭐 2차, 3차 피해가 있으니까 두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경찰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병 보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고 이 범인들을 끝까지 취해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문제가 이제 사실은 수익금 명목으로 많이 좀 150억 원 정도 회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편취한 거죠. 갈취를 한 거죠. 공갈에서 가져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뭐 협박을 해서 주니까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주기도 하고 법인 계좌에서 가기도 하는데 돈 세탁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계좌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이 피해자 말고도 한 200여 명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폭행도 있고 뭐 감금도 있고 그래서 갈치까지 경찰의 뭐 종합적인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